증시는 폭락 이후 급반등했습니다. V반등의 연속일까 아니면 재하락의 시작일까? 투자자라면 누구나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인데요. 기준이 없으면 대응도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음 증시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의 기준점과 핵심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먼저 폭락과 급반등이 나온 이 시점에서 2025년 주요 지수와 종목들의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 주도주를 판별하는 것, 그리고 증시 트렌드, 현재의 트렌드를 읽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 2025년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팔란티어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10%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원래 60%였다가 지금 수익률이 크게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인 금 2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장 직전 주도주였죠. 가격 방어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을 넘고 빠졌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락이 이루어지고 전고점을 넘기고 지금 빠지는 형태인데 가격 방어도 상당히 잘 됐고 회복력이 무엇보다 가장 높았다. 상당히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뒤에서 다루겠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무엇보다 쌌어요. 그리고 환율 효과, 금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으로 많이 이동한, 여기에 플러스 유동성 장세 또 한몫을 했죠. 그 다음 비트코인입니다. 1% 연초 대비해서는 보합이다. 회복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가격 방어가 미증시보다 굉장히 좋았다. 유동성 영향이 컸고 관세 악재 영향이 매우 적었다. 그리고 미국 S&P 500 마이너스 5%, 나스닥 마이너스 8%, 반도체 ETF SOXX 마이너스 13%, 엔비디아 마이너스 17%,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났음에도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1%. 하지만 테슬라도 막판에 나쁘지 않았던 게 이번 조정장에 악재가 그리고 좋지 않았던 실적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 조정장 막판에 가격 방어력이 그리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AI라는 이번 조정장 이전에 그 트렌드를 그대로 끌고 가는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 자,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왔던 상승 트렌드 라인이에요. 증시가 S&P 500이 여기를 이탈하면서부터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번 부딪히면서 급락, 그리고 이번에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성 하락이 나오는 형태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6% 하락, 저점 대비해서는 플러스 16.9% 상승이다. 물론 지금 관세에 대한 호재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된 느낌이죠. 미중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은 우리 시간 5월 8일에 있을 FOMC 그리고 5월 중에 나올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헤드 숄더 패턴이죠.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의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은 보통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 이야기는 여기서 사고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매물대 없는 급등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한번 걸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주요 저항권에 지금 한번 부딪힌 모습이에요. 지금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여기서는 5월달 FOMC 금리 인하는 없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 다만 제롬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조정, 팔란티어가 10몇 %가 빠진 이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에 대한 시세 차익, 그리고 팔란티어는 전 고점 매물대를 맞고 떨어진 기술적 조정의 느낌이 강하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사실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6월달 FOMC 때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이번에 조정이 다소 눌림이 나오더라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자, 남아있는 변동성, 일단 FOMC를 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조정은 경계감과 불확실성에 따른 사전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한 것이다. 5월달은 금리 동결, 하지만 6월부터는 금리 인하다. 작년 9월부터 금리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 지금은 좀 느려졌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유동성 확장 국면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건 2018년도 1기 관세 전쟁 때와 유사합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이때도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2019년도 이때 들어서 실제 금리 인하가 19년도에 나왔지만 이때는 제롬 파월이 19년도에도 금리 올린다 엄포를 놨죠.
그리고 나서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하지만 결국 2019년도에는 금리를 내렸고요. 연준의 발언과 달리 결국 국채금리도 빠졌다. 이때 당시 국채금리의 하락은 관세전쟁, 최악에 대한 선반영도 포함이 돼 있었고 기준금리 인하도 선반영돼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는데 관세로 인한 이러한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현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 하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그 하락 추세가 이때와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게 올해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8년 관세전쟁 1기 사례를 봤을 때는 국채금리 하락은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은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서 바로 빠진 게 아니라 몇 달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00원이 넘는 급락이 떨어졌죠. 결국 방향성은 나오되 월봉이기 때문에 시간텀은 타이밍은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핵심 이슈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현재 증시 급락, 일회성 이슈에 의한 급락이었죠. 그 이슈는 지금 해소가 되었고요. 관세 이슈 또한 최악은 지나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바닥을 다시 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중의 관세 합의 관련 호재는 서서히 선반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반기 유동성 증가 국면 서서히 선반영이 될 것이다. 국채금리 하락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몇 달 관점으로 일어날 향후의 추세 국채금리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 흐름이다. 국채금리가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국채금리 하락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시나 매크로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이미 아는 이슈는 더 이상 호재나 악재가 아닙니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증시에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관세 이슈 최악을 지나가고 최악이 이미 다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속도도 다소 지금은 느려진 국면이다. 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1, 2, 3파 말씀을 드렸던 국면이죠.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가는 국면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는데 결국 음봉이 하나밖에 안 박힐 정도로 빠르게 올랐다. 지금 다소 추세가 느려진 것은 이런 이슈 때문이고요. FOMC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결정할 수 있는 증시의 변곡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워런 버핏이 60년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는데 아직 현금 쓸 기회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번 하락 매수 기회로 보지 않았다. 자, 그럼 이번 저점을 증시가 또 깨고 내려갈 폭락을 예견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버핏은 5년 내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아주 좋은 기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베팅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고지고대로 그리고 너무 깊은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버핏의 여러 가지 투자 판단과 이야기들을 그리고 투자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버핏의 이야기 그리고 투자 판단을 단기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버핏은 워낙 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단지 큰 흐름 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버핏은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버핏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 판단을 위한 그 타이밍이나 사이클, 타임 프레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버핏은 최소 몇 년 이상을 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이틀, 1, 2주, 한두 달, 길어봐야 3, 4달이죠. 여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거는 향후 증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생각과 매우 유사해요. 저는 5년 이내에 매우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2, 3회의 굴곡, 이게 나타나고 버블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을 때 이 흐름을 타냐 못하냐에 따라서 자산이 3배, 10배, 5년이죠. 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그 향후 5년까지의 그 흐름,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가 된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버핏에게 배워야 하는 그런 측면이다. 자, 제가 7년 만의 기회를 말씀드리면서 S&P 500 월봉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사이에 들어왔던 이런 구간들, 그 다음 증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기회가 됐고 진짜 기회는 상승 중이 아니라 하락의 정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역시나 그 구간에서 증시는 V 반등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저점 깨는 하락을 볼 때 저는 여기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가는 국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때는 주봉상 정말 자주 오지 않는 과매도 국면이었다. 자, 이렇게 최고점에는 못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점권에서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그리고 최저점권에 더 사는 전략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매우 큰 복리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증시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그냥 보유하는 것도 큰 수익이 나지만 기준이 없으면 이런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요. 하지만 내 기준으로 이런 데서 더 사는 판단을 한 사람은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몇 배, 몇십 배 이상 벌어집니다. 자, 역시나 이 20개월 이평선과 이 60개월 이평선 이 사이에 증시가 위치해 있던 이런 구간들, 역시나 V 반등이 일어났고요. 4월달은 자, 이 아래 꼬리를 보시면 월봉인데 거의 시가까지 모두 되돌립니다. 이게 원래 새빨간 음봉이었는데 이걸 다 회복한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에. 이 엄청난 아래 꼬리. 그리고 이런 구간이 나온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이평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상승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랠리가 나왔다. 지금은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음봉을 살짝 만들고 나서 다시 반등해주면은 너무나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ABC 조정은 끝났다. 여기서 조정은 명확하게 종결이 된 것이 맞고요. 파동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여기서 지금 잠시 멈춰 있는데요. 나스닥이 17,970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이다. 이 아래와 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 지수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이걸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4월 달이 이 긴 아래꼬리, 이게 원래 여기서 시작해서 음봉인데, 빨간색 음봉인데 이게 양봉 전환했다. 이건 엄청난 반등폭입니다. 정말 강한 회복이고요.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속하는 코스피,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 급락, 이에 따른 환율 하락 효과까지 가격 방어도 잘 나왔을 뿐더러 반등률 또한 높았다.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올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제 생각에는 최소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아야 된다. 남아있는 이슈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자산을 2배 이상 불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기준대로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